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우리에게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체결 강도 예시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오늘 첫 번째 예시 종목은요, HDC입니다. 네. 저희가 HDC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던 기억이 네.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들고 오셨을까요? 최근에 이제 지주사 혹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호재가 좀 약간 희석이 됐죠. 어떤 거냐, 상법 개정안이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네. 상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지주사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상법 개정안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상장되지 않은 지주사 안에 있는 종속기업들을 계속 상장을 시키면 네. 지주사들의 가치는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련돼서 지주사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컸었는데 일단 뭐 HD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약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들고 온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어, 일단 자사주를 네.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HDC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약간 이전의 자료인데 M&Q 투자 파트너스라는 건 이제 우리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 누군지 아시죠? 정몽규 회장. 정몽규 회장이 이제 HDC 회장인데 이분의 100% 자회사가 아니라 100% 회사예요. M&Q 투자 파트너스가 여기에서 이제 HDC의 지분을 엄청나게 이것 좀 지금은 아니고 좀 약간 과거의 일입니다. 굉장히 많이 샀어요. 요것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최근에도 HDC가 자사주 매수 공시를 지속적으로 좀 내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DC가 다른 지주사 대비해서도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얼만큼 버텨주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네. 견조하게 오르네요. 네. 중간에 좀 약간 뭐 시장이 네. 힘들었을 때 빠지기도 하긴 했었습니다만 배당 낙날도 올랐어요. 네. 배당 낙날 오른 것은 뭐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 배당이 적었을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는 올랐다라는 것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배열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달 이상 정배열 유지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법 개정안 거부권과 관련돼서도 좀 하락한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근데 HDC는 잘 버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DC 같은 경우에 지금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체결 강도도 받쳐주고 있는지 네. 볼게요. 아직도 중장기가 네. 견조하네요. 저희 쪽에서도 네. HDC 한번 좀 빅샷 종목으로 들은 네. 적이 있긴 한데 60일 체결 강도,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약간 중간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은 당일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좀 높은 날이 많아요. 그래서 잘 버텨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궁금하실까 봐 제가 진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숫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100이 넘으면 이 종목을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누군가가 계속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혹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빨간색 양봉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에서 보면 파란 날에도 사는 쪽이 많은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매 좀 참고를 하시고 중장기 체결 강도가 높을수록 그 기업의 주가는 하방 경쟁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당일 체결 강도 이거 마지막 날 거 3월 4일 거 보면은 나타나 있네요. 0.65%가량 빠지는데 네. 당일 체결 강도가 129, 100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된다면 주가가 흔들렸을 때 주체가 매수를 많이 하냐 매도를 많이 하냐 체결 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HDC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울 반도체. 네, 네. 요즘에 뭐 올라가는 종목이 어제는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체결 강도도 일단 시작이 좀 안 좋으면서 좀 다운된 종목군들이 많아서 좀 약간 낯선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윈텍이에요, 윈텍. 이름 윈텍 이제 이름을 바뀌었군요. 바꾼 네. 건데 사실 이렇게 저도 이 종목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네.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었는데 좀 약간 느낌 있는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울 반도체 이슈를 먼저 체크하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울 반도체 주가 다시 기지개 엑사리온 투자로 수익성 개선 승부수. 이제 이 엑사리온이 뭐예요? 엑사리온이라는 네. 것은 이름은 굉장히 멋있긴 한데 시장에서 그렇게 좀 약간 퓨리오사 비슷한 약간 네.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보통의 반도체들은 우리가 보통 뭐 어떤 AI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GPU와 관련된 약간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GPU 자체가 그런 뜻이지만, 근데 이 엑사리오는 사운드 관련돼서 이제 AI 쪽으로 좀 약간 승부를 보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아직은 스타트업이고 시장에 그렇게 알려진 정보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한울 반도체가 엑사리움 쪽에 투자를 계속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울 반도체 자체는 어떤 기업을 하는 거냐면 원래는 동박 그 검사 장비 위주로 네. 어떤 그 사업을 구성하는 기업인데, 동박 그다음에 MLCC 검사 장비를 하는 기업인데, 동박은 우리가 보통 이 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SK 넥실리스와 관계가 많아요. 네. 그래서 SK 넥실리스가 실적이 좋아지면 이제 한울 반도체도 좋아지고, MLCC 검사 장비는 뭐 LG, 그다음에 교세라, 삼성전기, 삼화, OST,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MLCC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거의 다 검사 장비를 한울 반도체가 맡고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약간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기업이 있다. 그다음에 주가는 그냥 관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비상 종목은 아니고요.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는 예시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주가의 추이는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렇게 많이 네. 오르진 않았는데, 그러네요. 제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조금 더 이제 주가에 어떤 탄력이 좀 붙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보통 종목들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한마디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좀 약간 명분은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관심권은 아직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관심이 크진 않긴 합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과거의 유로처럼 나름대로 이제 차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을 일단은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바로 체결 강도이기 때문에 체결 강도도 받쳐주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60일 네. 체결강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한 달 체결강도, 그다음에 5일, 일주일 체결강도, 그다음에 당일도 당일 체결강도도 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체결강도가 상당히 좀 높은 날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사실 크게 적지는 않은데, 개인 투자자가 그냥 뭐 사고 팔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을 최근에 좀 약간 받쳐주고 있거든요. 한 40만 주 이상이면은 일단은 뭐 2,000원대 후반 종목으로서 그냥 사고 파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울반도체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3월 31일 마지막 거래일에 한 1.6%가량 빠졌는데, 어제 회복을 정말 가파르게 해줬습니다. 8% 이상으로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해줬고, 당일 그리고 5일, 20일 그리고 60일 석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서 이 종목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예시 종목 살펴봤고요. 세 번째 예시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네. 네. 미용 관련된 기업 중에서 고른 이유 좀 궁금해요. 네. 네. 일단 시장에서 평가가 너무 좋고, 제가 파마 리서치를 보면서 상당히 좀 네. 시장에서 이게 아직 그 리스크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쥬란인데 지금 뭐 주베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경쟁 제품들이 네.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스킨 부스터라고 불리우는 뭐 리쥬란이나 주베룩 관련된 비슷한 상품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이제 주베룩이랑 리쥬란이 경쟁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에서 연일 이제 혹평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난 모르겠다. 나는 파마 리서치다. 난 올라갈 거. 약간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과 관여 없이 상관없이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도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파마 리서치 리쥬란 네. 유럽 매출 본격화의 하반기 실적 호조. 목표 주가 뭐 상향, 그다음에 한투에서 나온 거는 파마 리서치 선진 시장 수출 본격화 목표가 15% 올린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보유 연금이 4천억 원인데 네. 그거를 활용한 인 오가닉 성장도 중장기 기업 가치라 나오는데, 뭐 파마 리서치가 이게 오가닉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업들을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인오가닉이라는 것은 이제 외형 성장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규모가 커질 때 인오가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단어 공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일단 뭐 서프라이즈, 일단 이렇게
시장에서 호평받는 기업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경쟁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리스크긴 합니다만은 가장 큰 리스크는 이런 그 실적에 관련돼서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한번 내놓으면 시장에서 일단 많이 오른 종목들은 네. 단기 차익 실은 어떤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을 과연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파마 리서치 주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럼 차트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이제 어제니까 네. 어제 오른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빠진 그 전날의 흐름을 보면 와, 굉장히 견조하죠, 실질적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이 체결 강도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팁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르는 날 이거를 살지 말지 어떤 갈등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조정받은 날, 이렇게 조정받은 날 체결 강도를 보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체결 강도 보여주고 있으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렇게 2번 정도 정배열을 깨지 않고 좀 굉장히 좀 약간 익숙한 패턴이죠. N자형 네. 패턴 만드는 그런 날 때 매수를 들어가면 나름대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든든한 어떤 포트폴리오 중에 한 종목이 파마 리서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불확실성도 많은데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장 대비 파마 리서치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얼마만큼 받쳐줬길래 이만큼의 상승력이 견조하게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더 올랐나 봐요. 네. 60일 체결 강도가 네. 아직은 100이 안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100에 육박하는 90대 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한 달 체결 강도는 이제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10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게 당일 체결 강도가 아니라 일주일 체결 강도가 단기적인 흐름을 결정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 이상을 유지하면서 중간중간 잠깐 빠졌어도 한 달 체결 강도 10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 잠깐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음봉으로 이렇게 빠지는 날 이날 뭐 팔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나는 반등을 기대를 하고서 계속 홀딩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때 요 체결 강도에서 중장기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면 하락 전환이 아니라 음봉이 나왔어도 하락 전환이 아니라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확인을 해봤고요. 우선 기관의 매수세가 무려 11거래일째 받쳐주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집합해서 앞으로 파마 리서치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수급 괜찮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20일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가 한 달 내내 지금 100을 웃돌고 있다. 그리고 주가 역시나 그에 따라 반응하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시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빅샷 종목 알아볼까요? 네. 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은 잉그루드 랩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어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정말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떠한 부분 집중하고 계실까요? 우리나라 그 ODM 그 화장품 기업 네. 3대장이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거든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쪽을 그렇군요. 담당하는 일단 잉글 우드랩 뭔가 네. 좀 약간 그 영어니까 미국 쪽 회사라고 뭐 해도 될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도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그 한국 콜마 코스맥스보다 네. 주가가 너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 관련돼서 잉글 우드랩도 같이 볼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정하신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외선 차단에 조금 강점이 있는 회사인가 봐요. 네. 미국이 지금 자외선 차단제가 네. 상당히 좀 약간 이슈화가 되고 성장성이 높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왜 자외선 차단제를 정부가 계속적으로 좀 권유를 하냐면 그 피부암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좀 권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그 앵커께서 자외선 차단제 사러 혹시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잖아요. 네. 가면은 자외선 차단제 2개인 거 아시죠? 종류가.
유기자차, 무기자차. 유기자차, 무기자차인데 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무기자차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 유기자차는 바른 다음에 바로 햇볕을 쬐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화학적으로 어떤 피부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햇빛을 막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무기자차는 우리가 그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허옇게 되는 거 있죠. 네. 그거는 물리적으로 막는 거거든요. 근데 아. 미국에서 이제 플로리다나 하와이 네. 같은 데서는 이 유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를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유기자차가 아무래도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아. 그걸 바르고 바다로 들어가면은 산호들이 다 죽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네. 오염과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무기자차가 대세인데 여기서 이제 뭐 두 번째 줄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 미국 내 선케어 시장 급성장 이게 바로 잉글 우드랩이 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잉글 우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공개 매수 소식에 6% 강세 이 부분 그다음에 그 미국 FDA에서 그 코스메카 코리아는 잉글 우드랩의 공장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생산량이 좀 어느 정도가 돼요? 캐파가? 캐파가 네. 제가 알기로는 잉글 우드랩의 미국 네. 쪽에서는 우리가 보통 본이라고 표현한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얼핏 봤는데 네. 일단 뭐 그 물량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보면서 설명 이어가 네. 볼게요. 네. 자, 이제 미국 쪽에 뉴저지에 있는 토토와 잉글 우드랩 공장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관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공장이 있냐? 없냐 그거 갖고 지금 굉장히 이제 기업들의 평가가 네.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잉글 우드랩도 여기 이제 위에 나와 있네요. 잉글 우드랩은 미국과 한국 공장에서 연간 생산 능력 2억 4,100만 개를 와. 넘어섰다. 미국에서 제가 2억 개네요. 2억 네. 개. 미국에서 2억 개요. 네, 2억 개. 한국에서 이제 3억 개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미국 자체 생산이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력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지배구조 부분도 있는데 잉그루드 코리아 한국 이 법인 100%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다음 장 보면서 계속해서 회사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네. 텐데요. 이게 네. 이제 잉글 우드랩의 어떤 홈페이지인데 이제 OTC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일반 의약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때 14개의 성분을 갖고 그 안에서만 만들어야 됩니다. 아. 무조건. 그래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만들려고 해도 허가 받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1등 자외선 차단제가 사실 한국 콜마거든요. 근데 잉글 우드랩도 그에 못지않은 기술력과 R&D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은 자외선 차단제 관련돼서 제일 첫 장에 나와 있는데 이 잉글 우드랩이 자외선 차단제 관련돼서 상당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런데 저평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잉그루드랩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주가는 한 지금 어느 정도 위치 있을까요? 제가 어제 뭐 화장품인 기업들은 뭐 사실 안 오른 기업이 없죠. 네, 실질적으로. 맞아요. 네. 여기 이제 급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 네. 11월 달에 약간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 실망감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남았는데 이렇게 급락을 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사실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네. 기대치만큼 못 미쳤기 때문에 이제 원래 기대를 안 했던 종목군들은 실적이 나와도 사실 떨어지진 않죠. 근데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 좀 약간 급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한 3달 정도 횡보를 하고 2월 달에 이제 급등 그다음에 요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공개 매수 들어갔을 때 그게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네, 횡보하다가 이제 떨어지고 다시 이제 정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는 잉글 우드랩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보다 일단은 시장에서 그 미국 쪽의 무기자차 관련된 자외선 차단제의 어떤 성장을 좀 보고 일단 잉글 우드랩을 보시면은 지금은 사실 리스크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주가의 위치 자체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적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체결 강도는 받쳐주고 있을까요? 네. 네. 체결 강도 이제 어제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네. 주가 흐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에서 큰 관심 없었는데 어제 거래량 화장품 쪽이 사실 어제 그 테마주들 빼고는 대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8만 주 그다음에 어제 28만 주를 거래량 상당히 늘면서 5일 당일 체결 강도 뭐 170이면 나쁘지 않은 체결 강도 앞으로 바닥권에서는 손색이 없는 바닥권에서 상승 극초기에 어떤 체결 강도로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잉글 우드랩 지금 당일과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선크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비샷 종목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사님 네. 무기자차 사용하셨나요 오늘?
저는 남자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그루드랩 저희 네. 8%가량 오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빅샷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네. 유수홀딩스요? 네, 유수홀딩스 좀 네. 낯설기도 네. 한데 만약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진해운 홀딩스가 이름을 바꾼 거죠. 아. 한진해운은 이제 과거에 한진해운 네. 파산하면서 한진해운을 떼냈어요. 아. 그래서 그 한진해홀딩스가 유수홀딩스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장이 누구냐면 네. 최은영 씨라고 해야 돼요. 최은영 회장인데 네. 조양은 한진그룹 재수 씨죠. 조양은 회장의 재수 씨.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빅샷 종목으로 유수홀딩스를 선택하신 그 이슈부터 볼게요. 일단 오. 이 한진과 네. 관련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해양 물류와 관련돼서는 유수홀딩스가 사실 지금 이제 재무제표만 보고 이 기업의 네.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갈 것 같아. 이제 기업 내용 빼고 네. 재무제표만 딱 보고 아무한테나 보여줘서 이 기업 시가총액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면 대부분 뭐 한 5천억, 6천억 이 정도 나올 재무제표예요. 네. 근데 지금 1,500원. 그쵸, 굉장히 정도. 싸죠. 네. 그리고 네.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가 지금 알짜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그 회사는 바로 이제 유수 로지스틱스가 갖고 있는 이제 네. 사이버 로지텍이라는 사이버 로지텍. 항만 물류와 관련된 어떤 네. 그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상장을 한번 2022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자진으로 일단 상장을 이제 약간 미뤘는데 지금 장외가로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로 알고 있거든요. 장외가로 조 단위 기업인데 거기에 50% 지분을 유수 홀딩스가 갖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싸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매출 같은 걸 보게 되면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일단 매출액이 유수 네. 홀딩스 자체적으로 이제 5천억대, 3천억, 4천억대로 뭐 나름대로 괜찮은 부분이고 자산 총계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부채가 네. 부채 일단은 비율이 네. 자본 대비해서 굉장히 작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유수홀딩스 지금 차트 이렇게 보고 그러면 나름대로 이게 뭔가 좀 약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네. 볼게요. 사실 와, 정말 길게 한 거네요. 네. 작년 네. 말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오른 거는 네. 한 3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3번이 뭐냐면 조금 이제 앵커 네, 여기요. 쪽에 한 번, 그다음에 여기 한 번, 네. 그다음에 어제 한 번, 네. 3번 올랐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횡보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어제 거래량도 좀 약간 좋아지고 있고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나름대로 매물대를 굉장히 좀 잘 형성을 했고 물량을 좀 받은 듯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의 흐름은 좀 약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횡보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네, 있죠. 걱정도 지금 되는데. 시장에서 횡보만 해도 네. 좋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가 어제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자, 보겠습니다. 일단 4개가 모두 100이 네. 들어갔습니다. 4개가 모두 100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 나름대로 상당히 좀 거의 안 움직인 날도 뭐 체결 강도 뭐 200이 넘은 날도 있고요. 상당히 뭐 아직은 좀 완성이 되지 않아 좀 약간 네. 미완성의 체결 강도 같긴 합니다만은 어제 4개가 모두 100이 들어간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도 31일 날 네. 급락할 때도 이렇게 버텨줬다는 것 자체가 네. 시장의 흔들림에도 조금 견고하게 지금 종목이 좀 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유스홀딩스까지 해서 오늘 체결 강도 예시 종목과 빅샷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박근호 이사와 함께 저희 체결 강도 시그널을 확인해 봤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